예, 토랑 변화율에 대해서 이제 단답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토랑 변화율이란 최적 변화 계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토공을 절토, 운반, 성토를 할 때 그 최적이 각각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운반 시에 흩어진 상태, 그리고 다짐할 때 다짐은 압축 상태이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토랑 변화율이란 절토, 운반, 성토에 따른 최적 변화율로서 현장 토공량 산정 및 시공 계획에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랑 변화율의 산정식, 예, 토공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산정식을 보면요. 일단 팽창률에 대한 거는요. 어쨌든 자연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제 흐트러진 상태로 나누면은 팽창률이 나오고요. 압축률은 자연 상태에서 다짐 상태를 하면은 압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가 1이라고, 토사를 기준으로 1이라고 봤을 때 운반은 1.1, 그리고 흐트러졌으니까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짐은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0.9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랑 변화율을 보면요, 이제 이는 표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짐 상태,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짐 상태가 있는데요. 자연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밑으로 가고 오른쪽은 위로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트러진 상태가 이제 밑으로 오고 자연 상태 1. 이렇게 해서 토공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다짐 상태는 밑에가 1, 위에가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흐트러진 상태하고 다짐 상태를 보면은 다짐 상태하고 흐트러진 상태가 위로 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짐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원래는 1분의 C니까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분의 C, 1. 이렇게 이제 토공 변화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토공 변화율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토량 변화율이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써먹고 또 이거를 쓰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적어줘야지 차별화로 합격을 해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적어주면은 그건 58점입니다. 60점을 못 넘어요. 예, 일단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의 선정과 조합. 장비의 선정과 조합. 선정과 조합을 해서 이 대수로 나눠주면은 장비 대수를 구할 수 있겠죠. 통량으로. 그리고 장비의 작업 능력을 산정. 왜냐하면은 결국은 작업 능력의 산정이라는 게 장비를 선정을 하는 거죠. 장비를 선정하면은 우리가 Q는 CN, 요 효율인데 여기에 우리가 토공 변화율 F가 요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장비 작업 능력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토공사 시공 계획의 수립, 당연하죠. 그리고 A 값에 의한 운반 대수의 산정. 결국은 뭐냐면은 토공 운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산정량으로 해서 장비 조합, 시공 계획 수립, 그냥 장비를 조합과 선정을 해야지 공사 기간 언제 끝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공 계획 이 자체가 시공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기간을 설정, 공정 관리 수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용상의 문제. 예. 왜냐면은 토층이 균질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토사, 리빙, 발판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볼까요? 요 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우리가 시추 조사를 여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암, 발판, 그리고 리빙암, 그리고 토사 여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시추 조사를 하면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뭐 이래 돼 있다든지 뭐 이래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래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량이 얘하고 평균치를 낸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죠. 이게요. 리빙암 그리고 이제 발파암 이렇게 되죠. 토사, 리빙, 발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되면은 균질 아닌 지층의 토공계획의 문제, 이 지층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추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선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토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이게 토사, 그리고 점성토, 점토, 사질토, 혼합, 실터, 자갈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추 조사를 pH 1번, pH 2번 이렇게 우리가 보링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하고 평균을 내는데 이 중간은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절토부, 절토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틀리죠. 그리고 절토부라도 연장이 길다 이러면은 대표적인 데만 한 300m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기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면서는 또 착공 시에 시추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증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예. 일단 토양 변화율이라는 것은 최적 변화 계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답안지에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